지금 일본 열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일본의 쌀값이 무려 3배나 폭등하면서 도쿄의 대형마트에서는 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조차 구하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점은 올해 일본의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무려 21만 톤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고 결국 일본 정부가 긴급히 비축미 21만 톤 방출을 결정했지만 이미 시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쌀값 폭등으로 인해 많은 요식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후쿠오카의 한 유명 명장 셰프가 품질 유지를 위해 최근 몰래 한국산 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마츠모토 아키라입니다. 47살이고 후쿠오카에서 고급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항상 생각했죠. 그게 저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을 강타한 쌀대라는 저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어요. 일본 쌀값이 3배나 폭등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자부심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최근 한국산 쌀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일본 전통에 깊은 애착을 가진 제가 말이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쌀의 맛과 품질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쌀 한 톨의 차이가 도시락 전체의 맛을 좌우한다고 믿었죠. 할아버지가 농부셨던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의 논에서 일하며 일본 쌀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아키라,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우리의 문화이고 역사이며 영혼이야.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후쿠오카의 작은 도시락 가게에서 시작한 저의 열정은 결국 일본 전역에서 인정받는 고급 도시락 명장이라는 타이틀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장 좋은 쌀을 고르고 완벽한 물 비율을 측정하며 정성을 다해 밥을 지었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죠. 제 도시락은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5년 전 도쿄 음식 박람회에서 있었던 일은 잊을 수 없어요. 한국 업체가 제 옆 부스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들의 도시락이 저의 것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죠. 당신들, 우리 일본 도시락을 그대로 베꼈군요. 제 고함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 업체 대표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통 방식을 현대화한 것뿐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역시 남의 것만 베껴가는 민족이야.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깊은 편견이 생겼습니다. 음식 프로그램에서 한국 요리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고 한국 관련 뉴스를 볼 때면 코웃음을 쳤죠. 얼마나 무지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제 가게 아키라 벤또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단골 손님들은 제 도시락을 맛보기 위해 30분 이상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개발한 아키라 특제 소스로 만든 새우튀김 도시락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죠.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되었고 일본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공로로 정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아 다음 날의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어요. 시끄러운 주방이 조용해진 시간, 쌀을 씻고 재료를 다듬으며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죠. 이 모든 평화가 곧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요. 갑작스러운 쌀값 폭등은 마치 청천벽력 같았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죠. 정부에서는 생산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시장에는 21만 톤이나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TV에서는 연일 쌀 관련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도쿄의 대형마트에서는 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조차 구하기 어렵다는 보도였죠. 처음엔 남의 얘기 같았어요. 후쿠오카는 아직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어요. 쌀 부족 현상은 전국적이었고 후쿠오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쌀 도매상 미야모토 씨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미야모토 씨의 표정이 어둡더군요. 아키라 씨, 더 이상 좋은 쌀을 공급할 수 없을 것 같소.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야모토 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지금 거래하는 농부들마저 쌀을 비축하고 있어. 다들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 결국 품질이 떨어지는 값싼 쌀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다른 재료의 맛으로 쌀의 품질 저하를 감추려 했습니다. 소스를 더 진하게 만들고 반찬의 양을 늘렸죠. 첫날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키라 씨, 요즘 맛이 좀 변한 것 같은데요? 20년 단골인 타나카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어요. 타나카 할머니는 제 가게의 첫 손님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맛에 대한 판단은 항상 정확했죠. 아니에요, 할머니. 똑같은 쌀 쓰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골 손님들의 발걸음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가게 앞에 줄을 서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온라인 리뷰에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늘어났어요. 아키라 벤또가 변했다. 이제는 평범한 도시락집이 되어버렸다는 댓글들이 달렸죠. 매출은 40%나 감소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모두가 저를 믿고 따랐던 직원들이 이제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쌀 공급처를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방장 히로시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좋은 쌀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야. 견뎌보자.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하필 지금?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 유키는 저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가게 회계를 담당하는 유키는 매일 밤 울며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가게를 접어야 할지도 몰라요, 아키라. 더 심각한 문제는 아내 유키의 건강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유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유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최소 한 달은 안정이 필요해요. 병실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자책했어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유키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가게 걱정은 마세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더욱 괴로웠죠. 아내는 항상 저보다 가게를 더 생각했습니다. 정부에서 비축미 21만 톤을 방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잠시 희망을 가졌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장의 혼란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있었어요. 쌀은 여전히 귀했고 품질 좋은 쌀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가게 홀에 혼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자책했어요. 20년 경력의 도시락 명장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밤하늘은 제 마음처럼 캄캄했습니다. 가게 벽에 걸린 상패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너는 실패자야, 아키라. 아침이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났지만 하루가 끝날 때면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의 수는 계속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50개의 도시락이 오전에 다 팔렸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20개도 팔리지 않는 날이 많았죠. 직원들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지 막막했습니다. 유명 음식 평론가 타케시 씨가 제 가게를 방문했던 날은 최악이었어요. 타케시 씨는 3년 전 제 도시락을 극찬했던 분이었죠. 일본 최고의 도시락이라고 칭찬하셨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도시락을 반쯤 먹다 내려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다음 날 그의 블로그에는 아키라 벤또 신화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혹평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이 올라간 후 온라인 예약은 90%가 취소되었어요. 인터넷에는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돈만 보고 품질을 떨어뜨렸다. 명성에 취해 초심을 잃었다는 비난들이었죠.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아내는 제 상태를 눈치챘어요. 당신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요.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요? 아내의 물음에 거짓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난 괜찮아. 넌 빨리 낫는데 집중해. 하지만 병실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복도 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의사는 아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 스트레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죠.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만 같았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 쇼핑몰의 큰 화면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 유명 일식 레스토랑 셰프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최근 쌀 부족으로 전국 요식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셰프의 어두운 표정에서 동지애를 느꼈어요.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구나. 가게에는 3명의 직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그만두었어요. 주방장 히로시, 서빙을 담당하는 아야코, 그리고 신입 직원 켄타. 그들의 충성심은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장님을 믿습니다. 이 위기가 지나가길 함께 기다릴게요. 히로시의 말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일본 쌀만 고집해온 저에게 다른 대안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굴욕이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건강, 직원들의 생계, 그리고 20년간 키워온 가게를 위해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안 되면 도시락 가격을 올리자. 아니면 메뉴를 줄이거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운명처럼 찾아온 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10년 단골인 하시모토 씨였어요. 그는 국제무역회사의 중역으로 출장이 잦은 분이었죠. 아키라 씨, 한국에 다녀왔는데 거기 쌀이 정말 좋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맛도 훌륭해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한국 쌀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시모토 씨는 진지했어요.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은 요즘 스마트팜 기술로 쌀 생산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요. 품질도 정말 좋아졌대요. 한국 쌀. 5년 전 도쿄 박람회에서의 불쾌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쌀을 사용한다고. 말도 안 돼. 그날 밤 병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생각했어요. 내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 아내의 창백한 얼굴, 충성스러운 직원들의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이 가게의 운명. 밤새 고민했습니다. 결국 결심을 내렸어요. 내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 가게다. 이튿날 인터넷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히로시에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3일간 자리를 비운다고만 했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계속 자문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한국 쌀을 사용한다는 게. 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밀리에 한국 쌀을 알아보러 가는 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깔끔한 시설, 현대적인 분위기. 입국장을 지나며 드넓은 공항의 세련된 디자인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과는 너무 달랐어요.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하던 한국인가?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도시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길가에는 세련된 카페와 레스토랑이 늘어서 있었죠. 택시 기사는 친절했어요. 제 서툰 영어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명소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기가 남산타워예요. 저쪽은 한강이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서울의 대형마트로 향했어요. 현지인들에게 추천받은 곳이었죠. 마트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깨끗했습니다. 쌀 코너를 찾았어요. 다양한 종류의 쌀이 진열되어 있었죠. 신동진, 삼광, 추청, 생소한 품종명들이었습니다. 가격표를 살펴봤어요. 환산해보니 일본 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품질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무엇을 찾으세요? 저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맛있는 쌀을 찾고 있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여러 종류의 쌀을 소개했고 시식용으로 지은 밥도 맛보게 해줬어요. 첫 한 수를 떠먹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은은한 단맛, 깔끔한 뒷맛. 일본 고급 쌀에 전혀 뒤지지 않는 맛이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 쌀인가요? 제 물음에 직원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우리 쌀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팜 기술로 품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망설임 없이 몇 봉지를 구매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쌀알이 고르고 윤기가 흘렀죠. 일본 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일부 측면에서는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쳐 한국의 쌀 생산에 대해 검색했어요. 놀라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스마트팜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하더군요. 드론,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혁신. 제가 알던 농업과는 차원이 달랐죠. 그 마트에서 만난 한 농업 관계자의 추천으로 다음날 충남의 스마트팜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통역사를 동반해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드론이 논 위를 날아다니며 농작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AI가 물과 비료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했죠.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농장 관리자는 자랑스럽게 시설을 소개했어요. 우리는 스마트팜 기술로 생산량을 30% 높였습니다. 인건비도 절감되고 품질 관리도 더 철저해졌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농장 한켠에 마련된 실험실에서는 토양과 쌀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농법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기술의 차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관리자는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앱으로 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 부족, 병충해 발생, 날씨 변화에 따른 대응,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죠. 스마트폰 화면에는 각 논의 상태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최적의 농사 방법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수확한 쌀은 특수 장비로 하나하나 검사했어요. 크기, 모양, 색상, 심지어 단백질 함량까지 분석해 최상급 쌀만 선별한다고 했죠. 우리는 품질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쌀만 시장에 내놓죠. 그 자리에서 한국 쌀 몇 가마니를 주문했어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배송 주소를 일본 제 가게로 입력했습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의심도 들었지만 가족과 가게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죠. 한국을 떠나기 전 관리자에게 물었어요. 왜 일본은 이런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까요? 관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전통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 아닐까요? 전통은 소중하지만 변화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 역시 전통만 고집하며 변화를 거부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내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쌀의 품질에 놀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부끄러웠어요. 나는 얼마나 다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주문한 한국 쌀이 도착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3일 후 드디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상자를 열어보니 깔끔하게 포장된 쌀 봉지들이 들어있었어요. 일본어로 된 작은 메모도 있었습니다. 좋은 쌀로 맛있는 요리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주방에서 혼자 한국 쌀로 밥을 지어봤어요. 물 비율을 조절하는데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하얀 밥알이 냄비 안에서 반짝였어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어봤죠.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식감, 은은한 향. 일본 최고급 쌀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첫 샘플로 도시락을 만들어봤어요. 한국 쌀로 지은 밥으로 도시락을 완성하고 스태프들에게 맛을 보게 했습니다. 사장님, 이 쌀 어디서 구하셨어요? 정말 맛있는데요. 주방장 히로시가 눈을 빛내며 물었죠.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 쌀이라고 말해야 할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공급처를 찾았어. 일단 비밀이야. 한국에서 본 스마트팜의 광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스마트 농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국은 지난 5년간 농업 혁신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쌀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더군요. 한국의 스마트팜은 센서, 드론, AI를 통합적으로 활용했어요. 토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땅에 심어져 있었죠. 수분, 영양분, 산성도 등을 측정해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드론은 하늘에서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관찰하고 병충해나 영양 결핍을 초기에 발견했어요. 더 놀라운 건 AI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농사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물 공급량, 비료 종류와 양, 수확 시기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생산량은 30% 증가했고 품질은 더욱 균일해졌다고 합니다. 일본의 농업과 비교해봤어요.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죠. 물론 장인 정신과 세대를 이어온 노하우가 있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 농업이 경쟁력을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농부들이 스마트폰으로 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 예보가 있으면 자동으로 배수 시스템이 가동되었고 가뭄이 예상되면 미리 관계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농부가 직접 논에 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었죠. 쌀 품질 관리 시스템도 철저했습니다. 수확한 쌀은 특수 장비로 크기, 모양, 색상, 심지어 단백질 함량까지 분석했어요. 최상급 쌀만 선별해 시장에 내놓았죠. 이런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한국 쌀의 맛과 품질을 높이는 비결이었습니다. 충남의 스마트팜에서 만난 농부 김 씨의 말이 생각났어요. 저희는 전통과 기술을 조화시키려 노력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농사 지혜를 최신 기술로 더욱 발전시키는 거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 제가 배워야 할 점이었어요. 스마트팜의 또 다른 장점은 인건비 절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농촌 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스마트팜은 적은 인원으로도 넓은 농지를 관리할 수 있었죠.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노동 집약적인 작업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날씨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농사 방법을 제시했죠.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 현상이 증가하는 요즘, 이런 시스템은 농업의 안정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환경 친화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을 최적화해 환경 부담을 줄였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일본 농업도 이런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한국의 농업 박람회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잠시 고민했어요. 다시 한국에 가볼까? 아내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키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휴식 중이었어요. 아내에게 한국 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이해해 주었어요. 당신이 변했네요. 좋은 변화예요. 아내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유키는 항상 저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한국 쌀을 사용한 도시락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로운 공급처를 찾았다고만 했죠. 손님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아키라 씨, 요즘 도시락이 더 맛있어졌어요. 단골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첫 주가 지나자 매출이 놀랍게 회복되었어요. 가게 앞에는 다시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리뷰도 달라졌죠. 블로거는 이렇게 썼습니다. 밥의 식감이 달라졌다. 더 쫀득하고 윤기가 흐르며 은은한 단맛이 일품이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뤄냈는지 궁금하다. 그의 글 덕분에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주말에는 예약이 없으면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어요. 주방장 히로시는 더 이상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좋은 쌀을 구하셨어요? 히로시의 질문에 여전히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어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공개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내 유키의 건강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어요. 가게 매출이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유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키가 물었어요. 이제 좀 솔직하게 말해줄래요? 그 쌀이 정말 어디서 온 거예요? 망설임 끝에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한국 쌀이야. 유키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맛이 확실히 달랐거든요. 당신이 한국 쌀을 사용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유키의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지지를 얻은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단골 손님 중에는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키라 씨, 요즘 쌀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디서 구하시나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공급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서 구하든 정말 맛있어요. 매출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가게가 너무 붐벼서 직원을 2명 더 고용해야 했어요. 은행 대출금도 서서히 갚아나갔죠. 위기를 극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한국 쌀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할 텐데, 일본 최고의 도시락 명장이 한국 쌀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일본 농림수산성의 관계자가 가게를 방문했어요. 쌀대란 속에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비결이 궁금하다고 했죠. 식은땀이 났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좋은 재료를 찾아 사용할 뿐이죠. 다행히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충남 스마트팜의 CEO 김민수 씨였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마츠모토 씨, 당신의 도시락을 꼭 맛보고 싶었습니다. 김 사장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김 사장은 제 도시락을 맛본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쌀로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다니 영광입니다. 그의 말에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김 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 쌀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일본 최고의 쌀만 고집해왔거든요. 제 고백에 김 사장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이죠. 김 사장과 나눈 대화는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어요. 음식의 가치는 결국 기술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의 철학적인 말에 깊이 공감했죠. 김 사장은 한국의 농업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 기술을 조화시키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지혜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현대 기술을 더해 발전시키죠.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 농업의 비전에 감동받았어요. 그동안 전통만 고집하며 변화를 거부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의 음식 문화를 존중하고 배운다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사장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양국의 음식 문화와 농업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상상만 해도 즐거웠어요. 김 사장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마츠모토 씨,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농업 박람회에 참가해보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도시락 명장으로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쌀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김 사장이 떠난 후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쌀 사용을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직원들을 모아 사실을 고백했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 사용하고 있는 쌀은 한국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사장님. 주방장 히로시가 웃으며 말했어요. 쌀 봉지에 한글이 써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맛이 정말 좋아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의 이해와 지지에 감동했어요. 정말 고마워, 여러분. 다음으로 단골 손님들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작은 카드를 만들어 도시락과 함께 제공했어요. 저희 가게는 최근 한국의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맛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반응은 다양했죠. 대부분은 놀라워했지만 맛이 좋다면 상관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어요.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일본 도시락에 한국 쌀이라니 라며 불만을 표했어요. 하지만 그런 손님들에게도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맛과 품질이 좋다면 원산지가 중요할까요? 저는 최고의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쌀 사용을 공개한 후 오히려 가게의 인기는 더 높아졌어요. 호기심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죠. 한국 쌀로 만든 일본 도시락이 어떤 맛일까? 언론의 관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쌀대란 속 살아남은 비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 쌀을 맛보고 그 품질에 놀랐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나 봐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식당 주인들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는 일본의 반응에 큰 관심을 보였죠. 마츠모토 씨, 당신의 용기가 두 나라의 음식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히 제 가게를 살리는 것을 넘어 더 큰 의미가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서울 농업 박람회에 참가했어요. 일본 도시락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죠. 제 경험담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음식 문화가 어떻게 서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발표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요리사와 농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죠. 발표 후 여러 한국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한국 쌀로 도시락을 만드는 과정을 촬영하기도 했어요.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더군요. 일본 도시락 명장이 한국 쌀을 인정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여러 뉴스에 실렸습니다.
박람회에서 많은 한국 농부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열정과 혁신 정신에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농부들이 많았죠.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농업을 혁신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농촌이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젊은 농부가 말했어요. 저희는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창의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도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람회 마지막 날, 김 사장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유명 요리사들과 일본에서 온 식문화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김 사장은 저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마츠모토 씨는 편견을 넘어 진정한 맛을 찾은 용기 있는 셰프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의 유명 셰프 박 씨를 만났어요. 그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이었죠. 마츠모토 씨, 당신처럼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도 일본 요리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박 셰프와 의기투합해 한일 요리 교류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더 큰 비전을 제시했어요. 마츠모토 씨, 한국과 일본이 함께하는 음식문화 연구소를 세우는 것은 어떨까요? 양국의 지혜와 기술을 모아 새로운 식문화를 창조하는 거죠. 그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흥분되는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김 사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츠모토 씨, 음식의 가치는 결국 기술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음식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문화를 잇고 미래를 여는 다리가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치 아닐까요? 김 사장의 철학적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20년간 도시락을 만들며 최고의 맛만 추구했던 저에게 음식의 진정한 가치라는 새로운 관점을 선물해 준 것 같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일본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단순히 한국 쌀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팜 기술, 양국의 음식 문화 교류 등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습니다. 가슴이 설레는 순간이었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한국 쌀 사용을 비밀로 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가게 입구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어요. 저희는 한국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을 사용합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일본 도시락에 한국 쌀이라니? 하지만 맛을 본 후에는 대부분 인정했죠. 맛있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미디어의 관심도 받기 시작했어요. 지역 방송에서 먼저 취재 요청이 왔고 이후 전국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쌀대란 속에서 살아남은 도시락 명장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죠. 방송에 출연해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눴어요. 저는 편견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요. 전국 방송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의미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식당 주인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어요. 어떻게 한국 쌀을 구할 수 있나요? 품질은 정말 괜찮은가요? 손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는 기꺼이 제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농림수산성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꾸짖음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랐죠. 그들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츠모토 씨,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제가 본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회의 후 농림수산성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작은 변화가 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김 사장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일본에서의 변화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마츠모토 씨, 당신의 용기가 양국 관계에 작은 다리를 놓고 있군요. 그의 말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 가게의 문제가 아닌 더 큰 그림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 도시락 가게는 더 이상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음식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요리사들이 방문해 특별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고, 일본 요리사들은 한국쌀로 새로운 요리를 개발했죠. 가게는 항상 활기차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한국과 일본의 음식 문화 교류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양국 합작으로 새로운 형태의 도시락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키하나라는 이름의 이 브랜드는 일본의 도시락 기술과 한국의 쌀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락입니다. 김 사장의 제안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일본의 젊은 농부들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첫 기수로 10명의 젊은이들이 충남의 스마트팜으로 떠났죠. 그들이 돌아와 일본 농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일본 전통 농법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토양 관리 기술과 수확 후 처리 방법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양방향 교류가 시작된 것이죠.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아름다운 협력이었습니다. 또 다른 계획은 양국 어린이들을 위한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김 사장과 함께 쌀의 여행이라는 교육 자료를 만들었죠. 쌀이 논에서 자라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재미있게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래 세대가 음식의 소중함과 문화적 다양성을 배우길 바랐어요. 아내 유키는 이 모든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유키는 이제 교류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어요.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유키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죠. 가게는 더욱 번창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도시락 가게가 아닌 문화 교류의 장소로 발전했습니다. 주말마다 한국과 일본 음식의 퓨전 요리 교실을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음식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슬로건이 가게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TV 특집 다큐멘터리 국경을 넘는 밥상의 촬영이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쌀 문화 그리고 저와 김 사장의 협력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은 다음 달에 양국에서 동시에 방영될 예정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였어요. 쌀 대란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좁은 시야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편견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기술을 존중하고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인의 자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고해보면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져요. 5년 전 도쿄 박람회에서의 불쾌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한국에 대한 편견도 없었을 테고 그렇다면 그것을 깨는 깨달음의 순간도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한 그릇의 밥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한 그릇에 담긴 농부의 땀, 기술자의 지혜, 문화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음식이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을 느끼죠. 맛있는 밥 한 그릇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도 생겼어요.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함께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 두 나라의 장점이 결합된 새로운 음식 문화가 탄생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 작은 도시락 가게에서 시작된 변화가 더 큰 물결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치, 그것이 저의 진짜 자부심이 되었어요. 쌀 한 톨의 가치를 넘어 문화와 사람을 연결하는 음식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도시락 명장이 아닌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어린 손님이 물었어요. 아저씨, 한국 쌀이랑 일본 쌀이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르단다. 중요한 건 맛있게 먹는 마음이지. 그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일본 도시락 명장이 한국 쌀을 사용하게 된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더 큰 가치와 비전. 앞으로도 저는 음식을 통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맛있는 한 그릇의 밥이 가진 힘을 믿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